큰언니와 비로드 한복 그리고 우단동자. 오늘은 우단동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꽃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이랬습니다. 선명한 붉은 꽃이 화려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꽃. 이 꽃 주인에게 꽃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그냥 예뻐서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꽃 이름 찾는 앱이 있는지도 몰라. 꽃카페에 이 사진을 찍어 이름을 물었습니다. 곧바로 답글이 달렸고 꽃 이름이 우단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단동자. 정말 8월 꽃하고 19일 이름이 탄생화 너무 어울리지 우단동자.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우단동자는 국화 우단동자란 이름은 동자꽃에 우단 같은 하얀 솜털이 있어 우단동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뽀송뽀송한 모직인 플란넬같이 생겼다고 하여 플란넬초라고 부릅니다. 우단은 영어로 벨벳으로 벨벳은 파일 직물의 하나로서 직물의 표면에 연한 섬유털이 치밀하게 심어진 직물입니다. 또는 우단이라고 하지요. 비로드는 제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로드 옷은 요즘 명품 100만큼이나 귀한 것이었고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옷이 특별했던 것은 비로드의 부드러운 감촉과 색감 때문이었지요. 움직임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옷감의 색,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감촉은 말할 것도 없고 손길이 닿는 방향으로 일제히 누웠다가 다시 일어서는 보궐력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옷이 우리 큰언니에게도 있습니다. 진보랏빛 벨벳 한복, 아버지가 큰언니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지요. 일제강점기 아버지는 일본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 탄광이 붕괴되어 15일 만에 구조되어 귀국하셨습니다. 그때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울 아버지. 지병이 있으신 아버지는 큰언니의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 혹여 과부 딸이라는 멍해가 큰언니의 혼인에 장애가 될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때 18이던 큰언니는 수려한 미모와 솜씨로 많은 이들이 탐내던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큰 형부가 선을 보러 왔던 날, 큰언니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빨래를 하는데 엄마가 개울가에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빨래는 그만두고 집에 손님이 왔으니 점심부터 하거라. 빨래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웬 점심인가 의아해하며 큰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호텔에서 맞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혼인할 사람의 일상을 보는 것이 선보는 방식이었던가 봅니다. 집에 들어서자 낯선 손님 두 분이 안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방이라곤 2개뿐인 시골집, 쌀독이 있는 건넌방에 가려면 안방을 지나야 했습니다. 큰언니는 쌀을 가지러 건넌방으로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매무새를 가다듬을 겨를도 없이 쌀을 퍼 부엌으로 나와 밥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 형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약혼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형부 집안을 알아본 터였고 키 크고 잘생긴 형부가 마음에 들어 무엇에 신 듯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면사무소 근처 유일한 사진관에서 약혼 사진을 찍게 된 것이지요. 그 무렵 저는 겨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형부는 훗날 그날을 종종 이야기하셨습니다. 큰언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삶은 고구마를 내놓으셨고 그걸 떼어 제 입에 넣어주자 제가 잘 받아먹었다고 말이지요. 큰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기에 저는 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언니의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이던 그 시절 큰언니의 사랑은 각별했다고 합니다. 옷은 물론 버선코에도 예쁜 술을 놓아 신겨주었다고 합니다. 큰언니 결혼식 날 오빠와 작은언니는 언니가 탄 가마에 들어가 엉엉 울며 나오질 않아 어른들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 큰언니를 위해 아버지는 그 당시 큰돈을 들여 진보랏빛 비로드 한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작은언니는 그 한복을 탐냈습니다. 자신의 원피스를 만들고 싶다며 갖고 싶어 했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문득 그 한복이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시 우단동자 이야기로 돌아와 나는 우단동자 꽃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씨로 번식한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화단을 오가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침내 씨를 받을 수 있었고 화단에 파종했습니다. 발화에도 성공했지요. 이듬해 화단 가득 붉은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매료된 지인들에게 모종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단동자는 꽃이 피었을 때는 예쁘지만 줄기가 잘 부러지고 꽃이 진 모습은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포기 중 2포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풍성한 꽃을 피웠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화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앞쪽에 베르가못이 왕성하게 번식해 스스로 자리를 내주었는지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단동자가 없으니 서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파트 화단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수가 무성하게 자라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존의 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제 양천구청역 화단에서 반가운 우단동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화단의 분홍빛보다 더 강렬한 붉은빛. 가뭄으로 줄기는 메말랐지만 꽃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우단동자의 꽃말은 그리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랑과 그리움으로 남깁니다. 아버지와 큰언니께 드리는 작은 마음.